한국 무기 배치하자 중국 국경 빨간불 KF-21 전투기 300대 우선 도입, 24조 경제 효과 한국과 동맹원에 KF-21 또는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는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전투기는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으며 실전 투입에 앞서 다양한 성능 평가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보안 문제들은 KI와 방위사업청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F-21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금 지연과 기술 유출 시도, 그리고 북한의 해킹 시도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방위사업청과 K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는 지난 9월에 발생했으며 독일 정부는 한국 전투기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독일 업체에 대한 해킹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 사건은 독일 언론의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원천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기술진이 무단으로 USB를 가지고 퇴근하다 적발된 사건도 큰 이슈가 되었다. KI에 따르면 해당 USB에는 KF-21과 관련된 자료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자료는 무단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KI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프랑스 다소 시스템의 키타 프로그램이 매우 강력한 보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직접 유출하기보다는 촬영본을 통해 재구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연시키며 기술 이전을 줄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고 기본합에서 수정을 11월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지연과 기술 유출 시도가 시기적으로 겹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KF-21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방산업계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최초 시험평가를 통해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올해 3월에는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다. KI는 방사청과 KF-21 20대를 포함한 후속 군수 지원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문제 해결 없이는 KF-21의 성공적인 운영과 한국의 방산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은 KI와 방사청의 보안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임을 시사하고 있다. KI가 기술 유출 및 해킹 시도로부터 KF-21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다. 해양 관측 무인화의 포커스, 장비 연구 개발에 역량 집중. 해양 관측 장비 전문기업 오션테크, 가 해양 탐사 무인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오션테크는 1997년 8월 1일 창립 이래
다양한 해양 관측 장비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해양조사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해왔다. 오션테크 홍성도 대표는 수중탐사 무인기 도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션테크는 해양 기상 장비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해양 및 기상 환경 관측용 부위, 물 위에 일정한 위치에 설치된 부표와 관측 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는 물론 유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해양 관측 사업을 수행한다. 해양 관측 장비는 연구조사선, 관측소, 부위, 드론 등에 탑재돼 해양 기상 현상을 선제적으로 관측하고 수집된 자료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에 이용된다. 아울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홍성도 대표는 해상에 설치된 부위는 파도 높이와 풍향 풍속기온 기압을 측정한다며 오션테크는 부위의 정기 설계, 센서 데이터 통계 처리, 데이터 서버 전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측 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료 수집 및 전송,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션테크는 해양 기상 관측 장비 제작 공급을 비롯해 유지 및 관리 및 유무인 체계를 이용한 해양 환경 조사와 국가 연구개발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홍성도 대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오션테크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접목해 최적화된 장비와 기술을 제공한다며 장비 공급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관련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션테크는 2006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에 주력해왔다. 특히 전 세계 해양장비 업계의 화두가 무인화인 상황에서 오션테크는 2018년 무인 시스템 사업부를 신설해 무인해양조사 도입과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중수상지상에서 운용 가능한 해양조사용 드론을 개발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서 무인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도 대표는 다양한 국가, R&D 과제 및 자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관측 장비 및 시스템을 실용화했다고 말했다. 오션테크가 자체 개발한 장비로는 USV가 있다. USV는 항만과 해상의 감시 및 정찰, 호수 및 강 조사, 수심 측량, 과학 연구, 수질 조사 등에 이용된다. 오션테크의 USV는 길이 5m, 속력 7노트의 8행 5500 모델이다. 기동 및 관측 성능을 위한 해상 시험을 거쳤고 부산 광안리 인근 해역 해저 지형 조사를 수행하는 등 실제 조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오션테크는 AUV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소해 헬기 탑재용 AUV 사업과 AI 기반 자동 기뢰 탐지 체계 개발 사업 2023에서 2025년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션테크는 이외에도 해양 관측 장비와 솔루션도 개발했다. 홍성도 대표는 AUV 기술에 대해 해저면 이상체 확인을 위해 운용하는 수중 무인기는 밀물썰물의 조류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가 수중 무인기 운용에서 특히 어려운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인기 운용 시 장점은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션테크는 다양한 해양 관측에 필요한 솔루션, 연구선 조사 장비 설계 및 운영, 각종 해양 관측 부위 및 관측소 설계 및 운영 등의 컨설팅 사업도 수행한다. 특히 지난해엔 해양정보 서비스업을 등록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정보법이 지난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해양조사산업에도 변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양조사정보법은
기존 수로조사 용어를 해양조사로 변경하면서 바다에 대한 개념을 수로에서 개발 비용 보전 관할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해양 정보를 활용한 관련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두 대표는 해양 관측 분야에서 무인화에 포커스를 맞춰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해양조사정보법 시행 이후 해상 안전이 특히 강화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 진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접경지 주민들 한반도 긴장 유발하는 확성기 전단살포 중단하라. 20일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남북국지전을 야기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비판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등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계 윤석열의 국지전 계획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북한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 내렸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등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나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증언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윤석열이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까지 유도했다면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